안녕하세요. 한 30년 전인가요? 거의 50년 전인가요? 미국의 아주 선각자 정도 되는 그 앞서가는 연구자들 중에서요. 마트에서는 팔면 안 되는 것, 아무나 팔게 해서는 안 되는 정말 위험한 식품이 있다. 이것은 법적으로 금지해야 된다 하면서 아주 목청껏 외쳤던 그 식품이 있는데 바로 설탕입니다. 설탕은 그 화학적으로 보면요, 포도당 한 분자에 과당 한 분자가 합쳐진 거거든요. 포도당은 뭔지 다들 아실 거예요. 병원에 뭐 알레르기가 났다든지 아니면 너무 기운이 없어서 수액제 맞잖아요. 그러면 그 이렇게 포도당이라고 하는 주사, 맑은 액체로 되어 있는 주사, 그거 보셨죠? 거기다가 이제 뭐 비타민을 섞어서 맞기도 하고, 하여튼 포도당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포도당은요,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밥을 이제 입에서 오래 씹으면 침에 의해서 그 밥에 있는 전분이 분해가 되면서 달달한 단맛이 나는데요. 그게 바로 포도당이에요. 포도당은 겉보기로 이제 탄수화물의 형태로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먹을 수 있거든요. 어, 포도당이 아주 많은 분자가 결합이 되면 그것이 탄수화물이 될 수 있고요. 이제 그 탄수화물을 우리가 밥의 형태로 먹었을 때 소화를 시키게 되면 다시 포도당의 모양으로 내려가게 되죠. 포도당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올라간다라는 거, 그런 거 아마 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포도당보다 좀 더 당도가 높은 것이 과당이거든요. 과당은 과일에 들어있어서 과당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말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과일에 풍부한 당이지만 과당이라는 그 이름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하게 단맛이 나는 당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과당은 포도당보다 단맛이 훨씬 강하거든요. 많이 강한데 이게 이제 포도당 한 분자에 과당 한 분자가 합쳐진 것이 이제 설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설탕은 주로 이제 사탕수수나 사탕무로 정제해서 우리가 만들잖아요. 요즘에 제가 요리 유튜브를 보는 거를 좋아하는데요. 요리 유튜브를 볼 때 이제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이게 건강에 관한 또 약에 관한 이런 내용으로 제가 이제 영상을 많이 만들고 제 주 관심사가 그런 거다 보니까 가끔 음식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건강의 관점에서 그 유튜브를 이렇게 볼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와, 이거 큰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렇게 경각심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요리 유튜버들 안에 그 요리하는 내용을 보면요. 설탕하고 기름을 너무 많이 써요. 상상을 초월하게 많이 써요. 심지어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한식으로 만드는,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는 가정식 밥상에 요리를 할 때도요. 설탕이 너무 기본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요리 유튜버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고기 요리를 할 때, 불고기 양념을 할 때, 거기에 설탕을 많이 넣으면 고기가 훨씬 부드러워진대요. 그리고 감칠맛이 난대요. 본인은 설탕을 많이 넣는 것을 추천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아주 공신력이 있는 또 유명세가 대단하신 그런 분들이거든요.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거에만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서 저 설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저분들이 모르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설탕이 왜 위험하냐?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도 많이 먹으면 굉장히 위험한데요. 사실 설탕을 구성하고 있는 포도당, 과당 중에서 더 위험한 것은 과당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일을 많이 먹어도 우리가 과당 섭취를 많이 하게 되는 거니까 사람들이 비타민 섭취를 위해서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을 추천하는 것, 그것은 저는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과일을 많이 먹으면 과일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보다 훨씬 더 많은 과량의 과당을 먹게 돼요. 이 과당이 뭐 포도당도 마찬가지지만 몸에 들어가면 이것이 전부 기름이 된다는 거 혹시 여러분 아세요? 굉장히 좋지 않은 기름이 되는데요. 특히나 간이 나쁜 사람들은 주목하셔야 돼요. 이것이 지방간의 원인이에요. 그리고 뭐 혈당을 높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혈압을 높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주범이 되는 거예요. 이 과당은 먹으면
바로 간으로 들어가서 중성지방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설탕도 마찬가지예요. 설탕이 결국 절반이 과당으로 되어 있고, 또 게다가 요새 우리는 포도당도 이미 많이 먹고 있거든요. 탄수화물의 형태로. 여러분, 빵을 먹으면 그게 전부 밀가루니까 다 탄수화물이거든요. 사람들이 요즘에는 이제 탄수화물 식사를 안 한다 이래가지고 밥량만 줄였지요. 빵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빵 많이 먹고 국수 많이 먹어요. 칼국수 좋아하시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탄수화물 전분의 형태를 많이 먹게 되는데, 이것이 또 몸에 들어가면 포도당이 되고, 이 포도당도 우리가 몸에서 이제 바로바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그 이상의 것, 과잉으로 들어온 포도당은 전부 기름으로 바뀌어요. 이제 자기 몸에 내장 지방이 많거나 아니면 뭐 이제 간에 기름이 많이 껴서 지방간이 생긴다, 또 몸에 기름독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름진 고기를 덜 먹어야 된다. 물론 당연히 그래요. 기름진 고기도 덜 먹어야 하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그건 못지않게 우리도 모르게 많이 먹는 것이 설탕이거든요. 여러분, 그 설탕의 그 소비량이 어느 정도 많은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요. 지금 현재 미국 시민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1년 그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1년 동안 먹는 설탕의 양이요, 54kg라고 하더라고요. 54kg, 여러분 상상되세요? 웬만한 여성분 체중이에요. 그만큼의 설탕을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 정말 과일에서 먹는 과당은 뺀 거 아닐까요? 그냥 설탕만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얼마만큼의 설탕을 먹느냐? 한국 사람들은 1인당 평균 27kg라고 해요. 27kg, 미국 사람 54kg의 절반, 그러면 우리는 괜찮을까요? 27kg 만만치 않거든요. 웬만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의 몸무게인데요. 그것만큼의 설탕을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한 달 평균으로 따지면 한 2.5kg 정도는 먹을 것 같고, 이게 평균이니까요. 적게 먹는 사람은 또 적게 먹잖아요. 그럼 많이 먹는 사람은 50kg도 먹는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설탕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오장육부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먹은 음식이 위장에서만 소화가 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간에서, 뭐 콩팥에서, 췌장에서, 그리고 세포 속에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이런 성분이 우리 몸에 많이 들어가면 당연히 독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여러분, 단 음료수 정말 주의해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비만이다, 내장 지방이 걱정된다, 특별히 간에 지방이 낀 지방간이다, 이렇게 되면 정말 심각하게 이 설탕을 주의하셔야 돼요. 특별히 과당을 주의하셔야 되고, 과일도 비타민 먹는다고 많이 드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과당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음료수를 끊는 거예요. 저도 카페 가서 음료 마시는 거 참 좋아하는데요. 거기 가면 아메리카노 커피 빼고는 다 단 음료예요. 설탕이 정말 많이 들어가요. 어느 정도로 설탕이 많이 들어가느냐? 여러분, 콜라 있잖아요. 물론 카페에서 콜라 마시는 분은 적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콜라를 얘기를 하면, 콜라 한 병, 500ml짜리 한 병 안에 얼음 밥수저로 한 10개 정도의 설탕이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제가 집에서 지난 겨울에 이렇게 과자를 좀 만들어 봤었어요. 저도 뭘 만드는 걸 좋아해서 그 향긋한 그 빵 굽는 냄새, 쿠키 굽는 냄새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구마를 이용해 가지고 스콘이라는 것을 좀 만들어 보았는데요. 굉장히 제가 만든 거는 덜 달고 사람들이 고소하고 고구마 맛이 나서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조차도 버터와 설탕이 거의 절반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슈퍼에서 이렇게 마트에서 사 먹는 과자, 빵 이런 거에는 거의 절반이 설탕과 가공 유지라고 보시면 맞아요. 천연 버터를 쓰는 과자는 거의 잘 없거든요. 집에서나 그렇지, 거기서는 이제 가공 유지 같은 거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기름과 설탕으로 거의 범벅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빵집에 가면 우리가 빵을 사잖아요. 그 빵은 탄수화물도 몸에 들어가면 포도당 된다고 말씀드렸죠. 거기다가 거의 또 설탕으로 범벅을 해놓은 것들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기분 전환을 위해서 조금씩 먹는 것은 굉장히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죠. 저도 하나도 먹지 말라는 말씀은 저도 지키기 어렵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 우리가 정말 지식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명절에 이제 저희 집에 저희 형제들을 다 초대를 해가지고 같이 이제 좋은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우리 그 시댁에 우리 제 남편의 형제들 중에서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완견을 같이 동반을 해서 왔는데 저희가 열심히 식탁에서 이제 담소를 나누면서 과일을 먹고 있는 사이에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그 강아지 한 마리가 저희 옆에 제가 뚜껑을 잘 덮어두었던 음식물 쓰레기통을 이렇게 어떻게 열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쁜 주둥이, 그 강아지 그 예쁜 주둥이 있죠? 그 애완견 얼마나 그 입도 예뻐요? 거기에 그 음식물 쓰레기 잔뜩 묻혀가지고 그 쓰레기통을 막 뒤져서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강아지 주인된 우리 그 형제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강아지 엉덩이 때리고 못 먹게 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항상 사람들을 생각해요. 저는 사람들이 강아지를 예뻐하면서 관리하는 거를 보면 우리가 강아지는 저렇게 관리를 하는데 정말 우리 몸은 얼마나 관리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강아지 아무거나 안 먹이잖아요. 이쁘니까, 사랑하니까, 귀하게 가족처럼 키우니까. 하물며 우리 자신이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강아지는 그렇게 강아지가 먹고 싶어 하는 거 더럽다고 하면서 못 먹게 하면서 자기 자신이 뭘 먹을 때는 좋아하는 거를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강아지보다 훨씬 더 지능이 높고 존귀한 존재거든요.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차단해야 되는 음식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과당이 안 좋은 것이요. 지금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그런데 설탕 안에 절반이 과당이라고 그랬죠. 이 과당은 에너지원으로 세포 안에서 바로바로 쓰이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간에서 대사가 이루어지는데요. 간에 들어가서 과당이 대사가 이루어질 때 그 대사 과정이 마치 알코올이랑 똑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30년 전 그 전에 그 설탕을 마트에서 팔면 안 된다라고 주창했던 그 선각자들이 왜 그 이야기를 했냐. 이 과당은 강력한 중독성이 있고요. 알코올처럼. 그리고 알코올처럼 독성이 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지방간을 말을 하면 알코올성 지방간이 예전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면 지방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학교 다닐 때 왜 알코올 램프 있지 않았냐. 그 알코올을 붓고 물처럼 생겼는데 거기다가 심지 꽂아서 불 붙이면 알코올 램프 불이 붙는다. 알코올은 겉으로 보기 물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이것이 기름이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과당이 똑같아요. 과당이 이것이 지방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달한 과일을 많이 먹는 것, 그거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료수를 먹는 것, 이런 것은 정말 기름진 식사를 하는 것하고 똑같다. 그것도 굉장히 좋지 않은 기름을 먹는 것하고 똑같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과당을 많이 먹고 설탕을 많이 먹게 되면 온 몸에 만성 염증이 생기게 되고 그 염증으로 인해서 뭐 말할 것도 없죠. 혈관에 염증이 끼니까 혈압이 올라가서 고혈압이 되고요. 동맥경화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당장 간에 가장 많은 지방이 껴서 지방간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지방간이 되면 당연히 당뇨도 그냥 같이 오는 거예요. 혈당이 높으니까. 그리고 왜 혈당 조절을 위해서 사람들이 또 인슐린 주사 맞는 분이 있는데요.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그만큼 지방 축적이 더 많아지게 돼요. 내장 지방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주사를 통해서 혈당 조절을 하게 되면 혈관이 더 나빠지기 때문에 합병증의 위험도가 더 올라간다는 이런 악순환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인슐린 펌프를 달아서 혈당 조절을 아주 자동적으로 하게 되면 자기 몸에 좋을 줄로 알고 계시는데 인슐린 주사는 그런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저혈당 자주 일으키고 무엇보다 우리 몸에 지방을 축적해서 염증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혈당은 자주 떨어지는가 모르겠지만 그만큼 합병증의 위험에는 더 많이 노출이 된다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사슬들의 한복판에요. 우리가 너무 맛있다고 생각하는 설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설탕을 어떻게든지 좀 적게 먹는 방법들을
여러분 좀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그 한 가지 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음료수를 먹지 마라. 대부분의 음료는 다 설탕 범벅이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음료수 먹더라도 그냥 한 모금 정도만 드세요. 그리고 과일, 설탕보다 더 나쁜 과당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과일도 기분 좋을 만큼 한 조각씩만 드셔야지, 이것이 뭐 제철에 먹는 보약이다라고 생각해서 박스째 사다 놓고 뭐 몇 개씩, 하루에 몇 개씩 이렇게 먹게 되면 설탕을 그냥 수저로 떠먹는 것보다 오히려 더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이런 말씀 오늘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